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그동안 좀 여러 번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가격 하락이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 하락 배경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향후 이제 금 가격 관련된 투자 전략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들 궁금하신 사항이죠. 오늘의 마켓 트렌드 금 가격의 폭락. 그러면 지금 사야 하나라는 주제로 선정해봤습니다. 한때 돌반지가 26만 원 이상까지 갔는데 어제는 20만 원 초반까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만 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금 가격이 줄줄줄 내리는 가장 주요 배경이 뭡니까? 네, 여러 시간 통해서 잠깐씩 언급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해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네. 자, 오늘 발표된 물가 지표들 여러 군데서 다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일본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직까지 디플레 국면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영국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유로존 전체로 보면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CPI가 결국 마이너스 국면까지 그 월별로 보면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조금 물가면이 적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 전망은 2% 내외 정도, 네. 즉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에 발표된 CPI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 해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금을 살 만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엔캐리 가능성입니다. 일본의 그 여러 가지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일본들이 외화 자산들을 많이 사는 모습이었는데 올 1분기는 워낙 일본 자산들이 좋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돈이 몰렸죠. 그런데 일본의 엔화가 100엔대에서 다시 한번 막히게 되면 결국은 국내 시장으로 관심을 가졌던 돈들이 해외 쪽으로 돌아나가면서 달러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금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의 주요 결제 통화인 달러의 강세가 또 하나의 하락 원인이다.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투기 세력의 이탈입니다. CME에서 이 마진, 즉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마진을 크게 끌어올림으로써 전반적인 상품 쪽에서의 투기 세력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성장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겠지만 이제 거래소의 제도 변화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키프로스를 비롯한 픽스 국가들이 금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여전히 매력이 있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금은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 금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결국 중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이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7.7%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금 가격의 움직임은 중국의 GDP 성장률과 맥락을 좀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선후 관계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움직여야 그 위에 금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반기엔 별로 좋지 않지만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 특히 2분기에는 8% 내외를 기록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면 금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를 중기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저항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최근에도 강력하게 넘지 못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렇게 추세를 넘지 못한다면 저항선을 넘지 못한다면 달러의 강세로 인한 금 가격의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과연 이 통화 완화를 포기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네. 지금 연준위원 12명 중에서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계속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 QE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명 연내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6명인데 실제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버냉키 의장, 옐런 부의장, 그다음에 더들리 총재 이런 사람들은 모두 연내 유지를 하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 압력도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통화 정책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인플레 압력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 연준의 통화 완화책은 바뀔 가능성이 올해 내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돌아나갈 가능성이 있고 연준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네.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예.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로 보면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금은 잊어라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JP 모건에서는 원자재 호황이 아직 10년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보면 금 관련주 또는 관련한 금 펀드 등은 직격탄을 한 번에 맞았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써봐야 할 텐데요. 일단 금 실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이고요.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금 ETF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것을 관련된 종목으로의 투자 전략으로 생각해 본다면 원자재 관련주는 아직은 조금 바닥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필수 소비재,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쪽이라든지 아니면 P&G, 존슨앤존스, 의약품 이런 것들이 시장에 관심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필수 소비재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인플레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IT나 콘텐츠 이런 쪽의 종목군들에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여전히 종목군들은 SK텔레콤, 한국전력, 삼성전자, CJENM, CJ제일제당 같은 종목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 ETF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많이 담지만 않았다면 네. 여전히 현재 구간에선 더 사거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과 관련한 투자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